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7번부터 12번까지 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있는 밑줄하고요. 형광펜 똑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형광펜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강 7번은 별표 달아주시고요. 주목해야 될 지문입니다. 저 문장 보시면 If punishment were about 비동사 플러스 about 뭐뭐가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 처벌이 promoting cooperation 협조를 promote 촉진시키는 서로 간에 협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we should simply punish unfair people 우리는 단지 처벌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 공평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앞에는 협동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는 공평하지 않은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때 unfair는 앞에 corporation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협동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읽는지는 밑에 보면은 또 알 수가 있고요. 주어가 단수인데 was를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과거를 쓸 이유가 없는데 과거를 썼어. 딱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자,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주어 조과 동원 if 주어 과거 주어 조과 동원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여기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쓴 것이고요. 가정법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리고 was를 쓰지 않죠. 원칙적으로 was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죠. 뭐 다 지키질 않는데 일단 우리는 원칙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punishment were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벌이 협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계 있다? 둘이 무슨 상관이냐? 네, 뒤에서 나온 것처럼 unfair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까 똑같이 연계시켜서 읽으면 되죠. 네, 결국은 협동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 얘기고요. How much other person's unfairness caused them to gain on us personall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을 주어로 만드는데 굉장히 길죠. 얼마나 많이 the other persons 다른 사람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the other는 상대방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협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겠죠. 그 상대방의 unfairness, 부당함이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그들이 뭐 하도록 gain on. 원래 우리가 하는 gain은 이익을 얻다인데요. gain이 자동사를 쓰여서 on 붙이면은 누구에게 다가가다. 우리에게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들을 다가오게 했던 누가? 상대방의 부당함이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다? 다가오는 거는 뭐냐? 여기서는 거리상에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개인이 이익을 얻다잖아요. 그 얻은 이익으로 우리 수준에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간접 의문문 주어라고 그랬죠. Shouldn't impact our decision.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이 지문은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 요거 먼저 themselves 제기대명사 쓰면 안 돼요. 일단 수일치가 뭐 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앞에 있는 상대방이 여기 있는 그들이거든요. 단순데 복수를 받았지만 뭐 그거는 쓴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들의 부당함이 그들을 cause시킨 거죠. unfairness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themselves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미리 정리해놨는데요. 결국은 unfairness, 그 부당함 자체를 처벌해야 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처벌해야 돼. 뭐는 아니고 이해관계. 이익과 해로운 어떤 이해관계는 그걸 따질 만한 그걸 따져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Shouldn't impact our decision.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처벌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부당하게 unfair 했으니까 그것만 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민간 예상해 보고요. However, 그러나 as 접속사로 뭐뭐처럼 두 명의 심리학자들이 니콜라와 캐서린이 have found 발견한 것처럼 this is
not case. 이것은 케이스가 아니다. 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명 be the case. 그냥 케이스만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죠. be the case 하면은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이다, 뭐 적용되다 이런 말이죠. 케이스란 뜻이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 문장 일단 주제문이고요. 알리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실제로는 영향을 준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의 부당함이 그들이 이익을 얻어서 우리 수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밑에 이제 이미 나오지만은 내가 손해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처벌을 원하는 거예요. 주제문을 여기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실험, 이 두 사람의 실험은 포함했어요. two player game,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하는 게임인데 여기 players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관계부사가 나와서 그 게임에서 한 명의 플레이어가 steal money, 돈을 훔칠 수 있어요. from the other, 상대방으로부터. the other라는 거예요. 어나더가 아니죠. 잘 내진 않지만요. 게임인데 돈 훔치는 게임이 있나 봐. 자, 피해자는 항상 suffered the same loss, 똑같은 loss, 손실을 suffer, 여기서는 고통받다 아니고 겪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 피해자는 항상 손해보는 금액, 훔쳐간 돈이 똑같은데 relative outcome varied, 그 상대적인 결과는 varied, 다르다. varied 동사 모르면 안 되죠. Sometimes the thief still ended up, 때로는 도둑이 여전히 end up 다음에 보통 ing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with 전치사 플러스 cash 명사가 나왔어요. 보통 end up 플러스 ing를 많이 우리가 외우죠. 뜻이 뭐예요? 결국 뭐 하다죠. ing는 동사니까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나 end up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명 수식어 계열도 나올 수 있죠. 지금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중간에 어디죠 지금? 네, 중간에 여기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의 뜻을 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결국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with잖아요. 뭐라고 하면 돼요? 가지다라고 하면 돼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거니까. 됐죠? 더 적은 현금, 누구보다 their victim, 피해자보다. 또 때로는 그들이, 그 도둑이 똑같은 금액을 the same as니까 누구랑 피해자와 같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들이 more, 더 많이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똑같은데 도둑의 돈은 다 다른데요. 자, 그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대절. 피해자의 결정. 어떤 결정? 두부정사가 디스전급이죠. 그 도둑을 punish, 처벌하겠다라는 결정은 strongly influenced, 영향받는다, 강하게 수동태. 무엇에 의해서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도둑이 end up,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수식어 계열이 나와서 better off는 well off의 비거급이죠. 굿이 아니에요. 결국에 더 부유한, well off 부유한 상태죠. victim, 피해자보다 도둑이 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도둑이 돈이 더 많으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즉 처벌을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웨더절이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절의 역할, 전치사 뒤에 명사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는 if는 쓰면 안 됩니다. if는 틀린 거고요. 또 that도 쓰면 안 되죠. that으로 낼 수도 있죠. 사람들은 처벌했습니다. when, 뭐 할 때. 그들이 were made worse off. 아까 말한 better off가 well off의 비교급, 그 반대, 더 나쁘게 된 거, 상태가 더 나쁘게 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 breaking the rule, 규칙을 깬 것에 의해서. 여기서 breaking은 앞에 있는 person을 꾸미는 게 아닌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another person은 동명사 앞에 쓰는 의미상 주어 모양이에요. 이걸 왜 동명사로 봐야 되냐면 일단 전치사가 있고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럼 규칙을 깨므로써 나빠졌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빠진 게 아니고 그 규칙을 깨트린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거죠. 이쪽에 포인트가 있죠. 그러므로 동명사로 보는 게 맞는데 분사로
분사로 받아 ing인 거는 변함없지만 여기서 그들이 were made worse. 뒤에 나오는 어떠한 나쁜 상태로 만들어졌다. 당연히 이제 내용상 수동태이기도 하지만 또 말이 독해에서 나오는 게 be mad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것도 맞고 지금처럼 형용사 나오는 것도 맞죠. 그럼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상대방의 부당한 이익이 내가 손해보는 거, 내 손해를 일으키면은 정말 열받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축된 말은 뭡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내 돈을 훔쳤지만 여기서 훔쳤잖아요. 그게 나보다 better off, 즉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 적거나 뭐 똑같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금 열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은 did not simply punish. 그냥 단지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The other, 상대방이 도덕적인 규칙을 깬 그것 때문에 처벌을 주는 게 아니래. 자, 그들의 처벌은 was not about, be about 뭐뭐과 관계있다, not이니까. 무엇과는 관계없어요? 협동을 증가시키는 거 동명사.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잘 살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it was about 무엇과 관계 있느냐. 자, 이제 내용 정리는 다 됐죠? 들어갈 말은 이미 말한 것처럼 나한테는 마이너스를 주고 저놈은 플러스가 돼. 여기서는 그놈이 나의 돈을 훔쳐가지고 내 수준에 근접한 이게 제일 빡친다는 얘기네요. 빡친다고 말인지 되죠? 네. 자, 봅시다. 일단 1번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2번. 이익을 제한하는 것과 관계있다. 어떤 이익이냐면 상대방이 집단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럼 뭐야? 관계없잖아요. 우리 모두 잘 살게 했어? 일단은 코퍼레이션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코퍼레이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제한한다? 그거 아니죠. 아까 말한 내용이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harming.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관계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부당하게. ahead of는 누구보다 앞선 거죠. 그들보다 앞서서 발전할 수 있는, 즉 이익을 볼 수 있는. 근데 부당한 이익을 받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관계있다. 즉 처벌하고 싶다. 여기서 ahead of them 이란 표현이 내용이랑 관계가 있죠. 나보다 더 돈이 많아졌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deprive A of B 하면은 뭐예요? A에게서 B를 박탈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서 기회를, 무슨 기회? 공정하게 게임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좀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4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공정하게 게임하는 기회, 즉 공정한 활동을 박탈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요. 부당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걸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게임 페어 얘기는 아니죠. 제일 좋은 건 역시 3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8번 질문 볼게요. 8번 질문도 별표 해주시고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켜주는 질문이죠. We recognize that. 우리는 대절이라고 recognize 인지한다. 집단은 divide 분열돼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unite. 합쳐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결도 잘 되지만 분열도 잘하는데요. intensity of bond. bond는 결속이죠. 결속력, 결속, 단결. 우리의 within them. 바로 그런 집단 내부, 네먼 그룹스 가리키죠. 그 안에서의 우리의 결속의 intensity, 그 강도는 얼마나 잘 결속하는지는 빈칸한다.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이것은 present us with a distinctively of utopian problem. present A with B 써놓은 것처럼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 with가 원래 가지고잖아요. 그래서 제공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distinctly 이제 주로 두 가지죠. distinct 하면은 명백한 하고 별개의 두 가지가 주로 쓰이죠. 여기서는 명백히 부사를 썼는데요. 뒤에 유토피안 n 붙여서 형용사니까 명백하게 유토피아 뭐라고 우리 뭐라고 낙원 유토피아 문제 이거를 제시하는데 유토피아는 idealized group 이상화된 그룹이에요. PP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characterized PP 어떤 특징을 가지는 이거는 근데 ing를 쓰면 특징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특징이죠. enhanced 이번에도 또 PP죠. 강화된 사회성. 유토피아는 여기서 말한 유토피아는 사회성이 강한 집단이래요.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네요. 자, 그러나 every in-group이니까 모든 내부 집단은 implies exclusion. 무엇을 의미하고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exclusion. 뭐 배제, 제외 이런 말인데 요즘식으로 왕따겠죠? 혹은 outgroup. 네, in-group의 반대로 외부자. 쉽게 말하면 exclusion. 여기서 오ral 동격으로 보면 돼요. 즉 이렇게 읽으면 된다.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죠? in-group이 왜 out-group이야? The attractiveness of the group. attractiveness 매력이죠. 집단의 매력이라는 것은 may well be, may well이라는 조동사다음의 동사원형인데요. may well은 주로 쓰이는 거는 사실 뒤에 게 더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것도 많이 나눠. 뭐뭐 할지도 모른다. 원래 may가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 있죠. well이 충분히. 크게 의미 변화 없지만 이게 여기서는 더 어울리죠. 다시 한번 그 집단이라는 것의 매력은 뭐뭐일지도 모르냐. proportionate 뭐뭐 뒤에 to까지 있는데 to랑 쓰면 뭐뭐가 비례하는 이라고. 얘는 전치사를 to랑 써요. 자, 뭐가 비례한다? delineation 밑에 있죠. delineation 경계 설정. 그 중간에 line이라는 단어 보이죠? 경계 설정 뭐뭐의 하고 뭐가 없네요. 그 다음에 antagonism 밑에 있죠. 적대감, 반감, toward 누구를 향한 enemies, 적을 향한. 여기 of 다음에는 its enemies가 생략이 됐죠. 예, 여러분 주어나 동사가 중복될 때 생략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목적어가 전치사 뒤에서 생략되는 경우, 중복이니까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과 비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집단이라는 건 여기서 인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그래서 한민족 집단 이런 거. 그 집단이라는 것의 매력은 뭐가 비례한다? 네, 바로 적. 여기서 적이 아웃그룹이죠. 우리로 치면은 옆에 있는 뭐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하고의 관계 같은 거. 그들과의 경계, 싹 선을 그어요. 니네랑 우리는 달라. 라든가 그들에 대한 반감. 네, 이것과 비례한다. 그 뭔 얘기입니까? 집단의 매력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에 대한 반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비례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그룹에 대한 뭐 써야 되나? 인그룹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간다. 여기서는 attractiveness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위에 bond가 되겠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out그룹에 대한 뭐라고 했죠? antagonism, 뭐 반감이 올라간다. 안티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Germans, 독일인들은 예를 들어가 있는데 손이 이쁘게 안 되네. 넘어가고요. have been described 수동태로 묘사되었어요. 그 다음에 as, describe에 as 많이 나오죠. as 다음에 ing 쓰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achieve, 무엇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grand utopia belonging, 어디에 속하는 엄청난 아주 grand 웅장한 유토피아. 어디에 속해? belong 다음에 to도 쓰지만 in도 써요. 그들의 united 통합된 enmity 밑에 있죠. 적대감. 누구에 대한? 그 유명한 to the Jews 유대인들이죠. under Hitler, 바로 히틀러 아래에서 유명한 얘기죠.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거의 뭐 600만 명 학살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것도 통일된 적대감이에요. 온 독일인들이 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똘똘 뭉쳤는데, 물론 실제 역사에서 그런 거 아니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속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유토피아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토피아는 is a potential dystopia, 잠재적인 디스토피아. 네,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되겠죠? affection for and loyalty some. 어떤 사람에 대한 뜻, 뭔가에 대한 for 다음에 some이 이어지는 거죠. 애정 또는 loyalty 충성이라는 게 may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 있어요. 수동태. 무엇에서 hostility toward others 바로 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역사책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그 하나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서로 간에 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통일이 됐는데 당연히 토쿠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아닌 원래 그 적이었던 사람들의 집단, 뭐 군, 병사들, 무사,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계속 달래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부에 대한 적대심, 그러니까 우리 조선 정복해보자. 니네가 조선 가서 막 약탈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외부로 표출하게 해주면 무마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꽤 많아요. 단 그게 뭐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요. neighboring countries, neighboring, ing 써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좀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 일본 관계 같이 서로 간의 적대심 또는 rival football clubs. 네, 역시 축구팀 간에 또 다른 레이스, 경주들, 정교, 국가 간에 많잖아요, 그죠? 서로 국경선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 좋은 나라 정말 드물어요.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기껏해야 뭐 미국과 캐나다 같이 뭐 그 정도? 유럽에도 있긴 한데 정말 보기 드물다고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last were particularly guilty here. 마지막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nations 마지막 거잖아요. 특히나 guilty,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R을 썼는지 아시겠죠? nations를 받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is는 아닌 거예요. The most ambitious and universality. 가장 야심찬, 그리고 universal 보편적인. 리스틱으로 끝났지만 의미상은 차이였고요. 이론들. sociability. 사회성의 이론들은 주어 동사 이렇게 찾으시고요. demand 뭘 요구하느냐? moderation. moderate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명사인데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게 세 개죠. 완화, 온건, 절제. 뭔가 조절의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완화가 제일 좋은데요. The more primitive forms of national loyalty. 뭘 요구하는 거냐? 바로 완화. 누구로 드리는 거죠? 무엇을? 더욱더 primitive 뭡니까? 여러분, primitive 원시적인 형태들. national loyalty. 국가에 대한 충성의 원시적인 형태들. 그것을 좀 누그러뜨리는 걸 요구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왜 원시야? 그 말을 이해하기 나름인데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적인 말자 어폐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원시적으로 충성한다는 얘기는 적이면 다 죽여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글에서는 이해되시죠? 그게 원시적이잖아요. 사람 목숨 함부로 다루고 by cosmopolitanism 밑에 있죠? 없네요. 죄송합니다.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코스모폴리스라고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 여기 조심해야 돼요. 동사 자리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통적인 essential humanity. 공통적인 필수적 인도주의. humanity, 인도주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바로 완화. 그러니까 여기서 by cosmopolitanism은 moderation을 꾸미는 걸로 해석을 연결해야 돼요. 가끔 해석하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문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래서 독해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무식하게 그러니까 보통 국수주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애국심이 너무 한 방향으로 가서 국수주의가 되는 게 나쁜 거죠. 완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분명 그게 참 필요한데 they often they fail. 자주 그런 일에 실패하고요. National enmity prevails instead. 그 대신에 국가적인 전국적인 적대감 이것이 prevail한다. prevail 만연하다 우세하다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만연한다 널리 퍼진다는 얘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여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내부적인 결속이 강해지는 건 뭐다? 뭐야? 외부에 대한 적대감. 딱 그렇게 정리가 되죠? 빈칸 문장의 주제문이었고요. 볼까요? 1번. 요구할 수 있다. 희생. 소셜 오더면 사회적 질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질서를 희생시킨다? 전혀 관계없죠.
그 다음 의존해. 파워, 구조, 권력 구조, 집단의 권력 구조 의존한다. 권력 구조랑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 구조는 내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번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 친구를 적으로 바꿔. 뭐 할 때? 집단 내부의 멤버들이 싸울 때. 이것도 아닌 거죠. 4번 나타납니다. 텐션, 어떤 긴장. 뭐가? 개인주의와 콜렉티비즘이 집단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소재가 아니죠. 5번 proportionately 거기에 비례해서 discourage 꺾어버린다, 좌절시킨다. 관계 non-member 멤버가 아닌 사람들. 여기서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웃그룹이잖아요. 외부 집단. 외부 집단과의 관계를 꺾는 게 뭡니까? 이게 적대감이죠. 이거에서 말하는 아까 뭐였죠? 뭐 엔머티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5번이 좋네요. 됐죠? 자, 정리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9번 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9번 질문은 아주 전형적인 비교 대조의 글이죠. 거의 대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mall mammals and insects live near one another. 포유류죠. 작은 포유류들이나 곤충들은 살아요. one another 서로서로의 가까이에 살아요. Often 자주 in dense vegetation. 어디에 사냐면 dense 빽빽한 vegetation은 vegetabl이 채소잖아요. vegetation은 식물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나무와 풀 다 합쳐서. 그 다음 보시면은 their hearing range. 그들의 듣는 range, 범위는 여기 주어져. extend, 연장된다, 펼쳐져 있다 이거고요. 어디까지 연장됐냐 into니까요. What humans called the ultrasonic.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이죠. 뒤에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밑에 있죠. 초음파라고 부르는 것. 거기까지 연장된다. 네, 여기서 humans 주어 call 동사 ultrasonic이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보어예요. call 다음에 목적어였던 단어가 대명사의 what으로 바뀐 겁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because 왜냐면 자 이러한 높은 소리들이 reveal 뭐를 드러내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드러내요. about 뭐에 대한 정보예요? close at hand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환경. 아까 여기서 near가 나왔죠. 여기는 close at hand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벌써 중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환경에 가까운 환경에 있는 바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high sound로 쓴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또 breeding 번식이죠. 번식의 시그널들 신호들 바로 이런 동물들에는 therefore 그러므로 또한 ultrasonic 이것도 초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igh sound 초음파죠. So human ears 인간의 귀에게는 예를 들어 마우스의 복수형 쥐죠. 마우스의 복수형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중요하지 않은데 쥐들이 쓰임 다음에 형용사 쓰임 다음에 이 형식이니까 형용사 나오는 것 기본 구조죠. 거의 완전히 silent 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쓰임 형용사죠. 네, 인간들 귀에는 그런데 그러나 이 동물들은 가지고 있어요. rich vocal repertories 풍부한 보컬 목소리 레퍼토리라고 우리 들어보셨나요? 레퍼토리 뭐 목록이라 뜻인데 목소리가 많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including ing 뭐를 포함해요? play sound 놀면서 내는 소리 calls from pups to mothers from A to B죠. 새끼에게서 엄마로의 외침 그 뭐 새끼가 엄마 부르는 소리 있죠. 또 뭐 경고 소리 breeding songs 번식할 때 상대방 꼬시는 노래 이런 거를 포함하는 소리가 다양해. 우리 귀에만 안 들릴 뿐. 됐나요? 자, 그런 high frequency sound. frequency 여러분 단어 기억해야 돼요. frequency. 자주 쓰이는 게 빈도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파수예요. 주파수란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frequency보다 주파수. 이런 고주파수의 소리들은 travel 이동합니다. very poorly near. 에어는 여기서 공중이겠죠? 공중에서는 poorly. 아주 형편없이. 형편없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부사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들은 제거합니다.
rodent 간접 목적어, good close and hand communication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죠. rodent는 설치류들에게 아주 훌륭한 close and hand communication 근접 소통 이것을 제공해줘요.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 그들의 location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됐나요? 공중에다 대고 내는 이 고주파수 소리는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위치 발각이 안 되겠죠. 예, 대신에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이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아까 말한 비교 대조가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작은 동물들 얘기고요. For animals that interact on larger scales. 관계대명사 되시죠? 어떤 동물들에게 더 큰 스케일 규모로 인터랙트 소통하는 like 예를 들어서 인간이나 뭐 새와 같은 자 이런 경우에는 lower frequencies 주어고 work 동사가 되겠네요. 낮은 주파수 소리겠죠? 이것이 더 효과가 있어. 뭘 위해서? 장거리의 소통을 위해서. 장거리 소통에는 저주파수가 좋은가 봐요. 당연히 뭐 이렇게 둘이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귀는 또는 따라서 breathing songs 아까 말한 번식의 노래, call 소리 지르는 것들이 are tuned. tune이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원래 tune은 어디에 맞추다. 원래 조율하다잖아요. 지금은 수동태로 써야지 맞춰졌어요. 어디에? 전치사 to가 쓰죠. 낮은 주파수에 맞춰진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뭐 이런 이유. 더 이상의 얘기는 없는데 과학적인 설명 없지만 diversity, 다양성, sonic, 울트라소닉에서 소닉 띄면은 여기 울트라소닉에 소닉 띄는 게 소닉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로 표현하는 것의 그 다양성은 그러므로 뭐뭐하다. 여러분 이거 풀 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번 반영합니다. varied 서로 다른 생태계 환경 각각의 생명체. 그러니까 큰 동물들은 작은 동물들은 가까이 살고 숲속에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수 소리를 내고 인간들은 서로 멀리 살기 때문에 저주파수 쓴다. 일단 괜찮네요. 또 4번 보시면 arise는 발생하답니다. 뭐로부터? 의도적인 manipulation 조작이죠. 소리 주파수의 의도적인 조종을 해서 언제 이런 조종을 했습니까? 없죠? 5번 보시면 강화됩니다. 강렬한 서로 간의 교류, 동물 집단 간에 그랬어요. 교류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거 없죠? 네, 어렵지 않았어요. 1번 고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이 정리가 되어 있죠? 주제문은 마지막 문장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10번 질문은 삼강? 3사강? 예, 이 부분에서 좀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별표 달아주시고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문장 보시면 인간의 infant, 아기들은 learn 다음에 투부정사 distinguish, 구별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뭘 구별하냐면 between A and B the living, 살아있는 것과 non-living, 살아있지 않은 것 둘 사이를 구분하게 되는데 using, 분사구문입니다. 앞에 by 붙이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용해서 이거죠. 뭐를 이용하냐면 clue, 단서들. 뭐에 대한 how things move, 어떻게 각각의 뭐 살아있는 거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 게 움직이는지. 두 번째로는 the noises they make, 걔네들이 만드는 소리들. 노이즈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됐죠. 예를 들어서 걔는 다르게 움직여고요. 자동차라 또는 뭐 다른 소리를 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how they interact with other objects. 바로 그것들이 다른 사물과 어떻게 interact, 상호작용하는지 이 세 가지를 단서로 이용해서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무생물인지 구별한다 이러네요. 애기들조차도. 그 다음 그러나 그러네. Neurological은 신경학이죠. 신경학적인 machinery. 원래는 기계인데요. 여기서는 기계보다는 기관. 신경기관이면 신경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고요. draws these distinctions. 관계대명사 이렇게. distinction, 구분이죠. 구별. 이런 구별을 draw. 구별을 하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선을 긋는 거니까. 자, 그런
신경계는 far from perfect.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far from은 뭐 never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far from은 전치사지만 이렇게 형용사하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의 문법학의 현상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절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까는 구별한다고 그랬지만 그 완벽한 게 아니고, 그래서 it's not always easy. 가주어죠.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게? distinguish between 뭐와 뭐 사이를 구별하는 거. 그게 뭡니까? What today we call natural and supernatural realms. between A and B가 있긴 한데 뭐가 생각됐죠? 우리가 오늘날 자연적인 거다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영역이죠? 라고 부르는, 됐나요? 그 사이에 구별이 항상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what we call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natural realm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다 보니까 between A and B가 약간 생각 표현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관계대명사 하시고요. 우리의 뇌는 are always, 항상 뭐하고 있어? on the lookout for agents. look out, 무엇을 경계하다 내지는 계속 쳐다보고 망을 본다 이런 말이죠. agent, 다른 지문에서도 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agent는 행위자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자를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so easy,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쉬워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뭐 할 때 우리가 whisper,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요. behind the, 소리 뒤에서 in the night, 밤중에. 그 밤중에 내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되면은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고요. 근데 해석만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데, 자 보세요. 우리 뇌는 행위자를 계속 주시한다. 원래 하는 거 아니냐? 조금 다르죠.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왜 iron feelings 밑에 있죠? 철가루들이 creep, 기어가느냐? toward the magnet, 자석 쪽으로. 왜 강은 in flood, 홍수가 난 강들은 seem so angry,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느냐? 여기 여러분 예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아까 위에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말하는 iron fillings는 뭘까요? 네, 여기서는 이게 natural입니다. 그 다음에 creep, 기어간다? 예, 여기서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비유했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홍수가 자연현상이죠. 화가 나는 게.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왜 잘못 썼네요? 뭐죠? supernatural이죠. 이것도 이 supernatur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화가 난 게 초자연적이냐, 뭐가 대단한 거라고 조금 더 이해해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dreams and hallucination, 꿈과 환상이라는 거는 encourage us to 부정사, 우리에게 뭐뭐 하도록 촉구하느냐. believe in, 무엇을 믿도록? possibility of many types of purposeful things, purposeful,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진 그 beings, 명사로 존재란 뜻이죠. 많은 종류의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 있을 가능성, 그것을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꿈속에서 막 희한한 걸 보고 또 환상을 느꼈을 때 거기서 뭔가 목적, 의도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대. 그 다음에 so does language.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언어를 한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so do I 뭐예요? 나도 그래 이거잖아. 누구누구도 또한 뭐뭐 하다죠. 누구누구도 뭐뭐 하다. 기억해야 되죠. 동사와 주어가 대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구조를 취하고요. 수일치. 그 다음에 is를 쓰면 안 되죠. do를 썼는데요. 앞에 있는 누굴 받은 거예요?
바로 encourages 어디죠? encourages를 대신한 동사죠. is를 쓰면 안 돼요. 언어도 또한 그렇습니다. because 왜냐면 그라마티카 문법적인 형태들은 tells us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Actions require actors. 행위는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느냐? 특히 영어가 그런 게 있는데 영어는 주어, 뭐 동사, 목적어 제대로 다 갖추고 써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문법 배우잖아요. 행위는 일종의 동사겠죠. 영어의 동사. 그럼 actors는 주어겠지. 물론 이제 영어에 주어 안 쓰는 경우도 뭐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문법 구조상 영어는 동사 앞에 주어를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문법적인 건데 영어에서 문법은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하도록 뭐 강요한다 해도 되고 여기서 강요까지는 너무 세고 뭐하게 하느냐 말하게 합니다. 당신이 wind가 blows하고 sun이 shine하고 world가 spins하고 유행병이 번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주어가 있잖아요. 동사 앞에 주어를 다 썼죠. 즉 행위자를 명백히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의 뇌는 항상 행위자를 주시한다, 경계하고 쳐다본다고 그랬습니다. 즉 반드시 이렇게 어떤 행동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행위자가 누군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만의 문제냐? 위에는 언어 얘기가 아닌데 자, 뭐 I and feelings가 크립한다 뭐 이런 아까 예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거기서 초전적인 그 뭔가 그 초자연적인 게 I and feelings가 마치 의도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처럼 얘가 마치 의도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 마냥 네 생각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거기다가 그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얘네들이 의도를 가진 존재를 예시를 들었다. 아까 강도 마찬가지로. 자, 빈칸하고 because 왜냐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less dangerous error, 덜 위험한 실수니까요. 뭐보다 alternative, 그 대안. 원래는 단어 의미는 대안인데 그냥 other,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인 그것이 덜 위험해. 다른 것보다 덜 위험해. 안전하다는 얘기죠, 얘가. mistaking a log for a crocodile. 선생님 적어놨는데 mistake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는 겁니다. 로그 통나무를 악어로 착각하는 것은 might cause some merriment. merriment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죠.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mistaking a crocodile for a log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어를 통나무로 착각하는 것은 prove fatal,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된다. 네, prove 다음에 형용사 쓰는 이 형식 구조 기억하시고요. 뭐뭐인 것으로 입증되고 밝혀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나무를 악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악어가 아닌데 통나무죠? 그러면은 오 깜짝 놀랐네 이러고 허허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메리먼트. 근데 반대로 악어를 통나무로 착각하고 한번 나무네라고 너 지나갔어. 어떻게 돼요? 악어가 입 벌리고 달려오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여기서 악어를 왜 얘기했냐면 자연의 삶을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내 악어가 마치 의도를 가진 존재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고난도 글이죠. 그래서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은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마치 모두가 의도를 가진 그 행위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여기 덜 안전하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믿어야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준다. 이게 이 글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안전 얘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여기 예시로 뭐 악어를 통나무로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의도를 가진 행위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이한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미 내용 정리가 다 된 상태로 가까운 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1번.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야 어디에 들어가서 상상의 세계에서 들어가요. 상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거 마치 이렇게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믿는 건 약간의 상상 발휘하는 거는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의도란 얘기가 뭐 의도가 관련되는 거. 그리고 현실을 기피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 다음에 2번. 우리 인간은 놓는다. 과정을 over. 뭐보다 위에 목적보다 위에 놓는다. 우리의 행동에서.
이 글에서 propose는 소재가 돼요. 근데 과정과 비교한 적은 없잖아요. 3번 우리의 마인드는 bias, 편향을 가지고 있어. 어느 쪽으로? 과잉 보호, agency, 몇 가지 맞지? agency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행위를 보호가 아니죠. 죄송해요. over detection이니까 과도하게 탐지하는 것. 우리 인간은 행위를 지나치게 많이 찾으려는 어떤 성향이 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행동에 초점 맞춘 뇌는 텐드 뭐한 경향이 있냐면 문법적인 오류를 무시하는 이런 거 고르면 안 되죠. 이 글이 문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논리적인 사고는 empower. 권한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그들의 삶을 통제하도록. 논리적 사고가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가장 내용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특이한 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11번 질문 볼게요. 11번 질문은 답이 어렵지 않죠. One area, 한 가지 영역. 그 다음에 관계부사 외어를 대신한 unit 나왔고요. veterinarians, 이거는 수의사입니다. 그냥 vet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수의사들이 professionally involved, 전문적으로 수동태 썼죠? be involved, 관련되어지고 포함되어지는 그 한 가지 영역이 뭐냐면 now almost worldwide trade,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animals, 동물.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 동물들 데려와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많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자주 cut open, 요구받는다 이거입니다. 투부정사도로. 투부정사도 쓰이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수동태로 뭐하도록 요구받냐면 oversee, 감독하다죠. 바로 그러한 어떤 운영들, 앞에 있는 트레이드, 동물 트레이드 운영을 sometimes required, 때로는 요구받아요. by law to do so, 법에 의해서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do so는 뭐예요? oversee such operations, 이걸 대신한 것이죠. 두가 대동사가 되는 거고요. required,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동사 자리는 아니죠. 접속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수의사들이 분명히 동물을 어떻게 트레이드 하는지 봐야 되는데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보여줍니다. How things can go radically wrong. go wrong, 이 형식이죠. 상황이, things가 여기서는 물건이 아니죠. 상황이 어떻게 go wrong, 잘못되는지, 그것도 radically, 급격하게 잘못되어 가는지를. Not least of all, 써는 것처럼 not least of all 아니면 그냥 not least만 써도 됩니다. least가 최소한이죠. 리틀의 최상급, 최소한 뭐뭐는 아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이, 주로 뭐가 아니다, 뭐다 이런 거고요. when 뭐뭐 할 때, slaughter는 밑에 있죠. 도축이 unregulated, 규제되지 않는. at the place of destination, 됐어요. 목적지죠. 도축 얘기 나오는 걸 봐서는 여기서 동물들은 뭐 우리가 소고기 할 때 소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소 도축 같은 것들이 목적지,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우리나라가 목적지죠. 그 목적지에서 규제되지가 않는, 마구마구 도살되는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관계부사 외워가 나왔어요. 앞에 place가 선행사가 되니까요. few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이라고, 거의 뭐뭐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법적인 제한이 prevail, 앞지문에서 한번 설명한 것처럼 prevail, 만연하다, 우세하다 이런 말이죠. 효과적, 여기서는 효과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나 앞에 few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어. 뭐 할 때, 특히 뭐 할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이 문장이 키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보고요. 소재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어렵죠. 그는 리뷰, 검토합니다. controversy, 논란, 논쟁.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고요. 그 논쟁은 was aroused. arouse는 일으키다, 뭐 깨우다, 각성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수동태로 무엇에 의해서 일으켜진 거냐. footage 밑에 있죠? 영화 장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럴.
cattle 소죠. 소떼. 근데 걔네들이 being abused. abuse 학대되는 거죠. 어디서? 인도네시아. 에버토어. 영어는 아닌 것 같아. 에버토어. 토어라고 하는 게 주로 프랑스 발음인데 밑에 있는 것처럼 도축장.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걸. 여기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가로 여기서 묶입니다. being abused. ing가 있는데요. 이 ing는 동명사예요. EBS 해설함 선생님이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하는데 앞에 보면은 of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써야 되죠. 그럼 앞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안 캐틀은 뭐냐면 의미상주어. 동명사 의미상주어예요. 캐틀을 꾸미는 분사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학대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누가? 소가. 이렇게 읽어야죠. 됐나요? 만약에 여기에 being을 지우고 abused만 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동명사기 때문에 지금 구조상. 자, 그 다음에 illustrate 역시 조심해야 되는데 review가 첫 번째 동사, illustrate가 두 번째 동사예요. 앞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애들하고 상관없습니다. illustrate 무엇을 이제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 with 뭐와 관련된 live export trade. live라고 읽으면 형용사로 살아있는 애죠.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수출하는 그런 무역. namely 즉 뭐냐. The lack of international agreement 빈칸할 수 있는데요. 결여, 없음, 국제적인 합의, 뭐에 대한 treatment animals 동물의 어떤 취급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게 이 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내용은 다 이 관련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빈칸 한번 예상해 보고요. while이 맨 앞에 하면 뭐다? 비록 뭐뭐 하더라도 비록 동물들이 역시 be treated 수동태로 tolerably가 웰컴해서 tolerable 우리가 아는 게 원래는 관용 이런 말이지만 꽤 이런 말이고요. 꽤 잘 취급받고 있어. in the farms 농장에서. 어떤 농장이에요? 그들이 길러지는 수동태 써야죠. in one country 하나의 국가에서. 여기까지인데 farm과 they 사이에는 당연히 관계 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됐겠죠?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전치사 on 뒤에 명사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어 불완전합니다. 그럴 때 관계대명사잖아요. 이때 on을 앞으로 가져서 on 위치라고 써도 되고요. on 위치라고 써도 되고요. 자, 비록 그렇지만 그러니까 취급 잘 되는 그런 데도 있지만 no guarantee 뭐야?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입니다. 뭐뭐라는 보장 접속사고요. 그 동물들이 취급을 잘 받을 either A or B in transit 수송이죠. 어디로의 수송에서 어디로 다음에 왜 없을까? 저 뒤에 another country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upon arrival upon은 뭐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도착 직후 어디서?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 갔을 때 원래는 in transit to another country 중국 되니까 안 쓴 것 뿐이죠.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하시죠? At the very least the very가 뒤에 최상급을 꾸미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해석은 뭐 별 차이 없죠. 그냥 at least랑 똑같이 최소한. 수의사들은 should be 어디에 있어야 돼요? At the forefront. 일명 최전선에 있어야 돼. 맨 앞에. 뭐뭐의겠고요. It is often their voice,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at. It is that. 뭡니까?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보이스가 강조된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를 써도 되고요. 중간에 부사가 들어갔지만 수식어일 뿐이죠. 바로 그들의 목소리, 자주.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집단적으로든 is missing from their debates. 보이스가 조고 is missing 동사되고 바로 그런 토론에서 없어져 있어요. 없어져 있는 할 때 missing ing가 맞아요. ed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 수의사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지금.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이라기보다 수의사들이 제일 전문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동물 학대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지만 됐죠? 선택지 보시면 2번과 5번 중에 하나 아닐까요? 2번 보시면 로비를 합니다. 네, 일명
정치활동하죠. 더 엄격한 페널티 처벌을 위해서 뭐에 대한 불법적인 야생동물 선영. 야생동물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 앞에는 그걸 더 쳐도. 5번 보시면 call for도 요구하다죠. consistent 뭡니까? 일관된 동물 복지 규제 국제적으로. 5번이 제일 좋죠. 네, 이 질문은 그다지 어려운 질문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2번 질문 볼게요. 함축 의미. 스토리텔링은 is a 뭐뭐 사이에 있다, 뭐뭐 중에 하나다. 보통은 이제 뭐뭐 중에 하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뭐뭐 중에 하나이다. proud 플러스 최상급 EST.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인도 전통에서. 여기서 인디언이 인도예요. 하는 건데 from ancient times 고대로부터 it has been associated 그것은 it은 저기 스토리텔링은 be associated 수동태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요? imparting 이런 것까지 써줄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그죠? 지혜를 전달하고 worldly knowledge 여러분 worldly ly 붙었는데요. 명사에 ly 붙이면 뭡니까? 형용사가 되죠. 이 세상의 지식해도 되고 전문용어로는 뭐 세속적인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 없죠. 우리도 보통 생각하는 거. 왜냐 reader 판차 를 읽을 때 그 이야기를 as a child 어렸을 때라고 읽어야 돼요. 학생들 시키면 어린이로서 그러는데 어린이로서 뭐 이상하잖아. 어렸을 때 읽으면 it is impossible 가주어고요. 불가능해요. to miss 진주어죠. 놓치는 거. 여기서 뭐로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도덕성. 그 다음에 underlying each story. underlying이 앞에 있는 뭐로를 꾸미는 분사인데요. underline. 자, 원래 lie가 자동사죠. 그러나 underline은 타동사예요. 뒤에 each story 목적어 있죠. 목적어 달고 있는 현재 분사가 뭐를 꾸미고 있는 거죠. 각각의 이야기에 underline. 거기에 기절을 이루고 있는 즉 그 밑에 깔려 있는 도덕성. ing인 거 아시겠죠? 그거를 놓치는 건 불가능해. 놓치는 거 불가능한 게 뭐야? 그럼 반드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중부정이지만 어렵지 않고요. 도덕이 나왔네요. 스토리텔링에 도덕이 들어가는 건 뭐 흔한 일인데 그리고 마하브하라타라는 The Grandest 가장 웅장한 뭐 이 책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동격으로 그 책은 가장 복잡하고 여기서 가로를 끊을 필요가 없죠. 쭉 이어지는 거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복잡하고 multi-layer 다층적인 epics 밑에 있죠. 서사시인 수식어일 뿐이고요. 그 책은 wasn't merely not only랑 같이 단지 뭐는 아니에요. masterpiece 걸작 스토리텔링의 걸작 그냥 단지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진짜는 뭐냐면 그것은 was and remains was and remains 어떻게 읽어요? 과거에 뭐뭐였었고 지금도 뭐뭐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기 is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iscourse는 담론이라는 뜻이에요. on life, 인생에 대한 living, 그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담론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discourse on life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moral이란 말과 그냥 같은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왜 같아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글을 읽는 거죠. 독해는 그렇게 해야 돼요. The beauty of stories, 이야기의 뷰티한 것은 즉 장점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is that, 접속사 대시죠. 뭐뭐이다. 그것들이 가르친다. without ing 뭐하지 않고 ever appearing to do so. do so만이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appear, 보이지 않고도 가르친다. 여기서 do so는 teach를 얘기하는 거예요. teach를 대신한 거죠.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가르친다. 이게 이야기의 장점이라는 건데요. 키 센텐스 해주시고요. 이게 심정보예요. 심정보. 뭘 가르치겠어요? 도덕을 가르치는 거겠지.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early worldview, 어렸을 때라고 읽으면 되고 어렸을 때의 세계관이라든가 우리의 도덕적인 컴퍼스,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나침반이고 또 제독이 있지만은 범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면 하나의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거기서 나온 말이죠. 이거는 having shaped, 만들어졌다. 현재 완료는 중요하지 않지만 수동태는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일치. 일단은 most of는 주어가 아니잖아요. worldview and moral compass가 주어니까 두 개를 보고 복수를 받은 겁니다. through stories,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는 관계대명사 위치에 생략됐죠?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In the laps, 무릎이죠? 뭐 엄마 무릎이나 아니면은 할머니 무릎에서.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 without us ever realizing it. 우리가 그거를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전혀 모르고. 됐나요? us가 왜 있을까? 그냥 without realizing만서도 물론 이제 상관없는데 us는 의미상주어.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사실은 소유격을 많이 써요. 여기다 our라고 해도 돼요. 되는데 목적격도 됩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 뭐가 있는 거는 동명사 앞에 썼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무릎 위에서 할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뭐 이야기책 읽어주면서 나도 모르게 배운다 이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배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look forward to 무엇을 고대하죠? bedtime story session. 침대맡에서 이야기 읽는 세션 시간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because 왜냐? 그 이야기들이 enchant and entertain us. enchant는 그 매료시키다 혹은 마법을 걸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매료시키고 entertain 즐겁게 해주니까. 그죠? 책 읽어주면 즐겁죠? 그리고 through that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tales를 가리키는 거죠. 저 앞에 있는 tales 이야기를 통해서 대명사 여러분 늘 신경 써야 돼요. 책은 수능에 계속 내고 있죠. 우리는 배우는데 똑같죠. without ever feeling 뭘 느끼지 않고 burden 부담 formal learning formal은 뭐 공식적인 혹은 뭐 격식 갖춘인 거죠. 공식적인 학습에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마치 학교 공부처럼 배우면 재미없잖아요. 재미는 없죠. 그런 거 부담 안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bedtime story, 뭐 무릎에서 듣는 이야기 이런 얘기하는 거죠. preaching, 뭐 훈계하는 거, 설교하는 거는 rarely 부정이죠. works with children, 아이들에게 거의 효과가 없어. 그리고 I suspect, 생략됐죠? 나는 suspect 한다. 앞에 지문 설명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suspect 다음에 지금 대절이 나오는데요. 의심하다가 아니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suspect 다음에 그냥 명사가 나오면 의심하다가 맞는데 대절일 때만 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여러 번 이런 게 나왔죠. It works no better with adult. 어른들에게 더 잘 효과가 있을 거 no.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no better면 뭐야? 더 나을 게 없다니까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어른이나 애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어른이라고 뭐 훈계하는 거 뭐 좋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훈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In general, 전반적으로 우리는 resistance, 저항합니다. To being handed down. resistant to 할 때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뒤에는 동사 쓰면 안 돼요. to be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죠. be handed, 수동태. 전수받는 거죠. handed on, 전수하다, 전달받는다. 동명사의 수동태 모양이죠. 무엇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지혜를 목적어 있는데 수동이네 안 어울리네 그거 아니죠. 지금은 원래는 사형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전수한다 우리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In black and white terms 일명 흑백 관점 옳고 그름의 관점 이런 말이죠. 뭐 이 글에서 대놓고 말 안 했지만은 옳고 그른 거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막 그냥 선명히 선 긋고 얘기해 주잖아요. 어린애한테 복잡한 인격체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뭐 알아듣겠어요? 착한 놈 나쁜 놈 해야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걸 가르치다 보니까 흑백 논리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래서 물론 흑백 논리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자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저항한다는 게 뭡니까? 네, 바로 프리칭에 저항한다는 얘기죠. 프리칭을 싫어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그런 것 같은데 배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됐나요? 선택지 보시면은 2번 보시면 고대 인도의 이야기들은 few, 거의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밑줄이 뭐 도덕적 메시지가 없다. 관계없죠. 우리는 그냥 설교를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3번
어린 아이들은 즐기는 경향이 있어 배우는 거.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반대로 말한 거고요. 인도의 전통은 오랫동안 관련이 있어요. 위스덤 전달하는 것과 이렇게 밋밋한 글이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전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indirect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 학습에 rather than 뭐보다는 explicit 하면 명시적인 이거죠. 여기서 명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대놓고 가르치는 preaching 얘기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indirect를 좋아한다. indirect가 어울리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3강 12번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